자, 문제 유형을 좀 볼게요, 선생님이랑. 자, 1번 당연히. 자, 문제 먼저 보세요. 항상 뭐부터 보라고? 무조건 문제 보고, 보기 보고, 지문 가. 항상 내가 이 지문을 어디를 더 자세히 봐야 할지는 문제를 읽으면서 잡고 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키워드 써, 강조해, 본문 활용해 했더니 또 다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그건 안 돼. 이건 안 돼. 근데 키워드만 좀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찾아쓰기로 단답 무조건 나오겠지. 근데 그 두 문항을, 소문항을 다 그렇게 때리진 않을 것 같아. 그 소문항에 하나 정도는 키워드 활용해서 쓰라고 할 것 같단 말이야. 자, 기억을 참고하여 니에게 들어간 말을 50자 이내에 한 문장으로 쓰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꽂혀야 될 포인트는 한 문장이야. 자, 2번에 리을을 참고하여 디귿에 들어간 말을 100자 이내에, 여기서 우리가 또 꽂혀야 될 말은 뭐야? 한 문장이야. 그럼 한 문장으로 쓰래. 어떻게 쓰래? 문제 조금만 볼게. 가봅시다. 자, 생각해봐봐. 기적 아니야? 은하계에는 별이 엄청 많아. 근데 수십억 인구 가운데 하나인 나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야. 자, 억겁의 시간 가운데 이 순간, 어쩌면 이미 오래전 티끌로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를 그 별과 지금 이 순간, 자, 많고 많은 학원 중에 너희와 내가 만난 건 운명이지 않을까. 나중에 길 가다 보면 인사하셔야 돼요. 알았지? 그럼 우리가 만난 건 운명 아니야? 이렇게 많고 많은 별 중에, 많고 많은 인간 중에 이렇게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야. 운명이라는 단어 밑에 있습니다. 허나 그렇게 소중한 만남과 관계건만 또 시간의 힘을 이길 수는 없는 법. 자, 저녁별은 밤이 되면 사라집니다. 여기서 시인은 인생의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교훈이야? 자, 별과 인간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정다운 사이인 너와 나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럼 이거 운명 아니야? 자, 그 만남은 얼마나 소중한 우주적 인연인가? 그러나 몇이나 다시 만나게 될까 궁금하지 않은가? 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지 벅차지 않은가? 그대의 기억 속에 지금껏 자리 잡고 있는 별만큼이나 많은 인연을 새겨봐. 자, 그럼 너, 나. 자, 니은 어디 가봤어? 니은 가기 전에 나 볼게. 나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초신성 얘기합니다. 자, 초신성이 네 번째 줄에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태양계에선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었을 거야. 자, 우주 전체로 보면 무기물 우주가 됩니다. 우주가 시작하고 팽창하고 만들어지고 탄생하고, 자, 생명이 없는 우주가 되는 것이야. 자, 결국 우리 몸의 원소송에 수소는 초기 우주가, 그 외 다른 원소들은 밑줄 모두 작고 큰 별들이 제공했습니다. 자, 그럼 작고 큰 별들이 뭐 했대? 우리 몸속에 원소를 제공했대. 자, 별이 다 털어지고 사라져야 우리가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46억 년 전 어느 날 이 근처에서 살다가 초신성을 폭발과 함께 생을 마감한 이름 모를 거대한 별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땡땡땡이다. 자, 그럼 땡땡땡 해보자. 그냥 바로 쓰려고 몰라. 무조건 뒤에 봐. 이 말을 두고 우리는 모두 한 우주 동그라미. 자, 그럼 키워드 잡아봐. 그럼 여기 키워드 뭐 잡아야 돼? 우리 모두 한 우주 또는 별, 우주 안에서 태어난 형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묻는지만, 뭐 따지면 난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신기하지 않은가. 자, 그럼 키워드 뭐 잡아야 돼? 우리 모두는 한 우주를, 자, 정답은 공유죠. 공유하고 있어. 아니면 여기서부터 뭐 나왔어. 연결되어 있어. 관계가 있어. 자, 나머지는 비슷하면 다 맞아요. 하지만 키워드는 뭐야? 우리는 다 하나의 우주고 하나의 별에서부터 시작되었어. 라는 키워드 들어가면 다 정답 인정입니다. 그러려면 답이, 정답이라는 답이 있고, 자, 이 단어 아니면 다 틀려라고 할 수가 없잖아. 얘들아, 관계가 있어, 연결되었어, 공유되었어, 뭐가 달라? 다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뭐 잡으라고? 더 중요한 키워드 잡으라고. 근데 이 키워드 어디서 나왔어? 지문 바로 안에서 나왔지. 새로운 말을 창조하지 마세요. 물론 너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창조하지 마세요. 지문 안에 단어들만 활용해서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보자. 그래도 신기하네. 자, 학생의 본은 어딥니까? 지혜로운 우리 학생 수줍게 말합니다. 초신성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도 자, 초신성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의 첫 문단에서 다 터졌지, 다 사라졌지. 자, 그럼 어떤 키워드 들어가야 됩니까? 사라졌잖아. 뭐 헌신, 나눔, 뭐 배려, 봉사, 희생의 키워드 들어가면 되겠죠. 를 통해 자, 자연의 섭리가 인간 사회와 닮은 예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채점 기준 가보세요. 정답에 연연하지 말라 그랬어. 채점 기준에 자, 1에 뭐야? 같은 논지의 문장을 표현하면 자, 인류가 별에서부터 자, 그럼 우리 모두 우주 들어가면 맞고 2번에 나눔, 헌신, 희생 키워드 들어가면 답 인정되겠죠. 답 그대로 답을 써야지 라고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 보세요. 시적기법으로 다이성 3번에 2번입니다. 자, 김부식이 고문체가 뭔데를 일단 알고 가야겠지. 유사한 단어 3개를 자, 찾아 쓰시오. 순서 상관없고요. 찾아 쓰래요. 자, 3번에 자, 저만치 갖고 있는 의미를 쓰래요. 자, 가의 이문단 갑시다. 자, 대외적 상황으로 중국 송나라에서 신당서가 편찬되었죠. 역사서는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편찬된 역사서인 구당서를 새로 편찬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 삼국사기 편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신당서는 고문체로 서술되어 자, 고문체 동그라미 치세요. 왜? 고문체 아까 물어봤잖아. 자, 사륙변려 문체랑 다르게 기존의 역사서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공자와 맹자가 쓴 문체인 고문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중복 글자를 엄격히 피하기 때문에 자, 논리적 동그라미 치세요. 자, 논리적으로 내용을 서술하기에 문장이 간결했고 자, 사륙변려 문체는 문장이 정중하고 화려했습니다. 자, 김부식은 당송대에 일어난 고문체를 부활운동의 풍조에 따라 고문체의 수용을 주장했고요. 역사의 기록도 고문체 문장으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치? 자, 대외적 상황이죠. 대내적 상황으로는 고려의 정치체계와 정치적 상황입니다. 고려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왕을 정점으로 한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했지만 인종 제휴 기간에 왕위를 찬탈하려는 이자겸의 난으로 정치 기강은 어지러워졌고 자, 풍수지리설에 의거하여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묘청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 간의 다툼 자,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까지 일어나면서 고려의 정치체계가 흔들렸습니다. 두 개의 정변을 경험한 김부식은 합리적이면서 도덕성을 추구하는 유교적 역사관의 바탕을 두고 편찬했지. 자, 유교적 역사관이 뭔데? 자, 유교적 역사관의 합리적 성격은 증거 문안에 의거하여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거래. 그 다음에 신화적 요소들을 배제하는 탈신화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 도덕적 성격은 자,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인의의지와 같은 유교적 윤리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삼국사기의 편찬은 고려의 정치체계를 유교 사상에 따라 다시 정비하여 당대의 정치체계가 유지되기를 의도한 것입니다. 자, 나봅시다. 중의성은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1번에 뭐 A의 간결, B 합리, C 도덕이죠. 자, A, B, C가 있잖아.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자, 2번 봅시다. 다의성이란 시적 요소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자, 모호성, 애매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뭐에 관한 얘기합니까? 다의성은 모호성이고 애매한 거래. 자, 얘랑 반대되는 게 지금 뭐야? 개념은 단일 동그라미, 명확 동그라미, 개념 지시보다는 시어의 다의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시어나 시적 의미를 해석하는 걸 허용하여 시를 단일한 의미로만 해석하는 걸 획일성을 극복하게 하는 시적 기법입니다. 자, 시 잠깐만 볼게요. 자, 산에 꽃이 핍니다. 얘들아, 꽃이 피는 게 탄생이야. 이 시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꽃이 집니다. 꽃이 지는 게 뭐야? 죽음, 소멸입니다. 자, 인간의 본질에 관해 쓴 시거든요. 자, 산에 꽃 피네. 가을봄, 가을봄, 가는 봄, 여름 없이 꽃이 핍니다. 산에 피는 꽃은 자, 저만치라는 단어를 보세요. 자, 저만치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자, 꽃과 꽃들 사이의 거리. 자, 화자와
꽃의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 자, 나랑 꽃이랑 자, 2번 1번부터 할까? 자, 꽃과 꽃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얘 뭐네? 얘 왕따꽃이네. 자, 꽃 한 송이의 고독, 외로움. 자, 꽃들은 저렇게 해피한데 나라는 인간은 외로워. 자, 그럼 뭐야? 인간 본연의 존재의 고독이라는 키워드로 되겠죠. 자, 채점 기준 3번 가보세요. 자, 저만치라는 시어의 의미를 물리적으로 꽃이랑 꽃들이 멀어져 있어. 혹은 꽃들은 저렇게 즐거운데 나만 외로운 것 같아 라고 보이는 심리적으로 말할 경우 배점 갑니다. 저만치를 얼마나 독창적으로 해석해내는지를 묻는 문제이므로 자, 그럼 독창적으로 해석하는데 중요한 건 뭐야? 문맥을 벗어나지 않는 한 창의적으로 하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문에 근거해서 쓰라. 그러면 다의성, 중의성이라는 지문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로만 해석하면 됩니다. 그 두 가지 의견이 다르기만 하면 되겠죠. 자, 문제 4번 갑시다. 자, 기억을 참고하여 이 비예술입니다. 니은의 천동설에 대응하는 자, 밑줄 예술사적 용어를 쓰세요. 자, 3번에 이론과 관찰이라는 두 다 개념을 이용하여 50자 이내로 쓰시오. 자, 50자에 꽂히지 마시고요. 한 문장에 꽂히시면 됩니다. 자, 자연 기준으로 3번보다 4번이 더 중요합니다. 가보자. 자, 20세기 초 어제 우리 아도르노 했잖아. 서양에서는 기존의 예술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부정하여 새로운 예술을 추구했던 아방가르드가 유행하고 다른 문화권의 예술이 유입되면서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 전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관념이 더 이상 통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응하여 예술 대상의 내적 속성에 주목하여 자, 하나의 개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예술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 예술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건 말이 안 돼.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 등장한 예술제도로는 모든 예술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시도하며 자, 예술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자, 예술 얘기하고 있잖아. 예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건 뭐야? 사회적. 어제 우리 모사 지문했죠. 일단 내가 당대 사회의라는 단어가 있으면 다 정답 처리하긴 했는데 아주 다양한 답들이 많았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교재도 그렇고 예비문항도 그렇고 다 지금 국민대에서 제시한 예비문항이랑 같은 주제 소재만 추린 거야. 몰랐지? 자, 진짜야. 나 공부 많이 했다니까. 자, 내 목표가 몇 명이라 했어? 내 목표 10%. 겨우 10%, 겨우 10%가 아니에요, 얘들아. 1000명 학원도 목표가 이제 1000명의 10%가 아니야. 합격생의 기준으로 4% 정도 보통 보내면 이 학원 진짜 대박난 학원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첫 해니까 이제 내 목표 10%. 자, 가보자. 자, 예술제도론자에 따르면 예술작품은 예술가야 감상자의 활용이 어떤 기본적인 규칙과 절차에 따라 통합된 사회 실천을 통해서 생겨난 거야. 누구에 따르면? 자, 그래서 따라서 기억 보세요. 어떤 것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주는 자, 사회적 맥락 비슷한 단어 나왔다. 사회적 질서 동그라미 파악하고 그 질서의 특징을 정리해낼 수 있다면 그 특징을 기준으로 예술과 비예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술제도론자들은 어떤 것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사회적 실천의 체계를 예술계 동그라미. 예술계는 규칙과 절차가 있어. 동그라미 치세요. 종교처럼 하나의 사회적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자, 규칙과 절차 동그라미. 나 넘어갈게. 자, 쿤의 과학혁명 구조는 과학혁명의 지각 변동이라고 할 정도로 과학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쿤은 과학자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과학적 패러다임 개념을 도입하여 과학의 개념 및 이론을 설명했지. 그가 사용한 패러다임 동그라미. 자, 우리 패러다임이 뭔지 모르잖아. 그럼 설명할 거야. 자, 어느 일정 시기에 일단 과학자의 공동체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된 이론인 틀이나 체계, 개념의 집합체, 과학적 성취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다 아냐? 이 공동체가 연구의 주체, 방법, 기준, 세계관, 가치관, 신념 등을 다 공유 동그라미. 패러다임에서 나온 두 단어가 있습니다. 과학자, 공동체가 이 이론을 다 공유합니다.
자, 공유하며 이 공동체 안의 과학자들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패러다임 안에서, 그럼 패러다임이 바운더리가 되는 거지. 자, 패러다임 안에서 다 해결합니다. 그걸 뭐야? 정상에 올라간 최고의 이론이라는 거야. 정상과학이야. 자, 내가 어떤 실험을 했는데 여기 안 맞아. 야, 이게 잘못됐네가 아니라 아, 내가 잘못됐네. 다시 해봐야지. 또 내가 다시 했는데 안 맞아. 이상하네. 내가 또 이상하네. 그럼 다시 다 바꿔봐야지.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진짜 이상해. 진짜 이상해. 진짜 이상해. 그럼 어떡해? 그때는 뭐가 일어나? 정상과학이 바뀌는 과학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실 혁명이 자주 일어나진 않겠죠. 자, 그래서 쿤의 이러한 주장은 과학이 합리적인 체계를 가진 학문이 아니야. 왜 어쨌든 혁명이 일어나잖아. 안 일어나진 않잖아. 자, 과학이 귀납적이라는 생각을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얘들아, 연역이 뭐야? 자, 이것은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의 전도라고 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 지금 뭐 때문에 바뀌었어? 자, 경험주의적 사고, 자, 여기서 밑줄 치세요.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의 전도래. 자, 이거 근거해서 답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이 중요해, 안 중요해? 기존 거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뭐 꼭 이론 아니더라도 뭐 패러다임이나 뭐 결론이 나왔다 라고 하지만 전도됐대.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이론이 뭐합니까? 결정이 됐다. 이따 또 볼게. 자, 다의 마지막 문단만 좀 봅시다. 자, 말레비치의 이러한 생각은 하나 다의 마지막 1918년에 발표한 흰색 위에 흰색 사각형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흰색 바탕에 흰색 도형이 그린 이 작품은 절대주의 논리적 종결점이고 말레비치의 철학적 종결점입니다. 말레비치는 대상의 재현이 회화의 순수한 미적 가치를 타락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럼 대상의 재현 X 치세요. 실제로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사물을 사실적 X 치세요. 그래서 얘 뭐 싫어했대? 구상미술 싫어했대. 자, 왜? 구상미술이 뭐니까? 과학혁명이니까. 그러면 2번의 답이 구상미술이 되겠지. 자, 1번의 정상과학, 2번의 구상미술이고, 자, 이론이랑 관찰이라는 얘기를 줬습니다. 그러면 관찰을 통해 이론을 보는 게 아니라 전도됐잖아. 이론을 통해 관찰로 결정된다가 답이 되겠죠. 지문에 있는 용어 쓰는 키워드 줬어요. 쓰는 키워드 주면 본문 앞 뒤에서 연결해서 쓰셔야 됩니다. 채점 기준 좀 봅시다. 자, 1번, 2번에 부분 점수 있고요. 자, 3번에 자, 이론, 관찰. 자, 관찰보다 이론이 더 중요하다 라는 내용의 의미 들어가도 정답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뭔데? 관찰이 아니라 이론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1번에 가에 들어갈 말 찾아 쓰시오. 니은의 한문, 사실 니은 쓰기가 제일 힘들 거야. 2번 별표 치세요. 자, 밭 바로 옆에는 우물이나 수도가 없어. 조금 걸어가야 그 마을 사람들에게 용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있는데 호수나 간으로 연결하기엔 거리가 멉니다. 또 그러기에는 작은 밭에 너무 수선스러운 일인 것 같아서 물을 한 통 길어다 주었고, 자, 푸성기들을 키우는 건 물이 아니라 농부의 뭔지 모르잖아. 자, 그럼 이 문단 가봐. 자,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할아버지인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서 걷는 게 그리 자유롭지 못하십니다. 자, 성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 동그라미. 자, 이상한 평화 동그라미. 할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죠. 자,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 낡은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져 결국 반통도 안 남게 됩니다. 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길. 자, 가의 1문단 마지막에 10번 왕복한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발소리로 듣기도 하고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버리곤 했지만 난 그 길보다 더 아름다운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 나는 기다려. 뭘?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1번의 답 발소리. 자,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10번 오가야 할 것을 할아버지는 20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내가 이 채소를 키우는 일도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안간힘. 자, 1번, 3번은 그냥 찾아 넣으시면 돼요. 자, 안간힘 때문이 아닐까. 자, 나 봅시다. 니은이 어렵습니다.
자, 남은 일생 내내 나에게 밑줄 치세요. 써먹지 못하는 문학은. 얘들아, 김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권위 있고 유명한 문학 평론가입니다. 근데 문학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써먹지. 자,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진짜 답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썼어요. 자, 봐봐. 써먹지 못하는 문학은 해서 무엇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신 어머니. 자, 엄마 내가 대답을 좀 할게요. 확실히 문학은 이제 권력의 지름길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써먹는 것이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형광펜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역설이야. 그럼 써먹지 못하는 문학을 써먹는 게 아닌 문학을 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써먹고 있다가 답이야. 사실 나도 쓰면 써먹는 거 써야 되나? 자, 여기 키워드는 근데 써먹는다기가 아니라 역설입니다. 써먹지 못하는 문학을 나는 써먹고 있고 문학은 써먹는 게 아닌데 나는 문학을 써먹고 있습니다. 그치? 이게 답이에요. 왜? 뭐 때문에? 앞에 역설 때문에. 왜? 선생님 저는 써먹는다는 단어가 좀 불편한데요. 뭐 그럼 사용한다, 유용하다, 효용하다 다 맞다고 처리합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을 한 문장으로 쓰세요. 2번에 한 단어로 쓰세요. 자, B씨에 찾아 쓰세요. 그럼 보기 먼저 보세요. 자, 우리 어제 시험 볼 때 막 그림이 있었죠? 얘네도 그림이 있길래 나도 넣어봤어요. 자, 방랑자는 바위 절벽 위에서 안개바다에 가려진 산의 장엄함에 압도당합니다. 거대한 산 전체를 쉽게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형식적으로 인해 형식을 포착하려고 하지만 어쩌고 저쩌고. 자, 이 감정은 불쾌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려고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땡땡땡입니다. K 감정을 만나게 됩니다. 얘들아 요즘은 조금 어려운데 간단하게 할게요. 자, 우리가 예쁜 꽃을 봐. 예쁘다. 우리가 멋진 소나무를 봐. 와 멋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자, 우리가 엄청 큰 대자연의 숲풀에 들어가면 우아하겠지. 왜? 기운부터 다르네. 이게 숭고야. 작은 것들로 주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힘으로 오는 걸 우리가 보통 숭고의 개념이라고 하거든. 자, 근데 1문단 마지막 부분 보세요. 자, 자신에게 아름답거나 숭고한 대상은 남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여기지만 칸트는 미와 숭고의 판단이 모두 반성적 판단, 즉 특수한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절대로 기억을 채워야지, 먼저 채워야지라고 문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글의 구성이 어떻습니까? 2, 3, 4문단의 구성이 똑같잖아. 그러면 3문단부터 가봐. 둘째. 밑줄 치세요. 미와 숭고는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다. 자, 칸트는 미가 직접적으로 즐거움을 준다면 숭고는 불쾌의 쾌라는 감정을 유발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대한 대사가 대면했을 때 그것의 전체 모습을 내가 재현해내기 위해 애써. 자, 자신의 지각 능력 한계에 도달하는 밑줄 치세요. 자신의 지각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는 선생님 둘째 3문단의 세 번째 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불쾌의 감정을 거쳐 결국 숭고라는 쾌의 감정을 만나게 됩니다. 답 하나 나왔다. 즉 하나로 파악해낼 수 없는 거대한 대상의 압도의 경험은 1차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반발을 유발하지만 이러한 반발을 매개로 오히려 대상에 대한 이끌림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숭고에서는 미에서 발생하는 고요한 관조라는 마음의 상태와는 다른 마음이 막 울렁울렁해. 그러면 니은에 뭐가 들어갈까? 자, 감동, 감정 되겠죠. 자, 세 번째 봐봐. 칸트는 한 목적성이 미와 숭고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 목적성이란 대상과의 적합성, 반목적성은 부적합하대. 자, 하지만 칸트는 숭고가 형식적으로 한 목적성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적 한 목적성을 갖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대상을 하나의 감각적 표상으로 제한하는 것에 실패하면서 불가능한 제한을 추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성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숭고한 대상에서 무형식성이 표상되는 까닭은 전체에 대한 제한을 요구하는 이성의 총체에서의 요구 때문이야. 자, 칸트는 우리가 숭고를 판단할 때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에 의해 유발된 우리 자신의 숭고함 동그라미. 자, 숭고의 체험을 총한 감동, 존경, 장엄함 등을 얘기하죠. 자, 마지막으로 칸트에 따르면 숭고는 미와 달리 자, 우리에게 자연의 개념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어쩌고? 그럼 다시 가봐, 이 문단에. 자, 칸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와 숭고가 서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 3, 4 말을 보면 미와 순고는, 순고와 미는, 미와 순고는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그럼 당연히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미와 순고라는 단어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미는 어쩌고 순고는 어쩌고라고 쓰면 되겠지. 자, 이 문단 더 읽어볼게. 예를 들어 멀리서 산을 바라볼 때 산이라는 감각적 형식으로 드러나며 이러한 형식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나 안개에 가려진 봉우리 밑에 서서 거대한 산의 일부만을 바라볼 때 경험한 건 아니잖아. 산을 다 본 게 아니잖아. 그 모습을 전부 드러내지 못할 만큼 거대한 산의 모습에서 우리는 순고를 경험합니다. 자, 미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인식하는 반면에 순고는 어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가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자, 미와 순고라는 단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자, 경험 혹은 경험할 수 없다라는 포인트 있으면 문장 완결성 있게 정답 인정. 선생님 어떻게 문제를 푸나 지금 키워드를 봐봐. 자, 7번은 좀 쉽죠. 네, 7번은 좀 쉽죠.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 자, 7번에 봅시다. 자,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공공재 공급 결정할 때 자, 개인의 선호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자, 그래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경제적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합니다. 저 공공선택 과정에서 있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까? 자, 의사결정 비용이 뭔데?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들어간 시간과 노력, 어떤 집단에서 논의 중인 의관을 통과할 때 자,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의사결정 비율은 빨리빨리 어때요? 자, 증가하겠지. 반면 외부 비용이란 다른 사람의 행동과 결과로 인해 내가 굳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으로 어떤 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의사결정 비용 높아지지만 외부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럼 높아지잖아? 그럼 뭐야? 그래프 A. 자, 낮아지잖아? 그래프 B.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A, B가 두 개가 만나는 뭡니까? 최적 찬성자 비율이 됩니다. 1번의 기억, 니은, 디귿 답 나왔습니다. 자, 나의 이 문단 보세요. 첫째는 선호 영역의 무제한성입니다. 자, 이는 개인이 대안들에 대해 어떤 선호도 가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둘째는 파레토 원리입니다. 이는 집단 구성원 A가 B보다 선호하는 경우에 집단의 최종적인 선택 또한 A보다 B를 선호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자, 셋째, 완비성. 선호 우선순위 매겨야 되고 이행성. 자, 그럼 당연히 이행해야 돼. 그치? 자, 넷째는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동그라미. 자, 그럼 우리가 의사 선호를 매길 때 자, 그럼 내가 자, 피자 먹을래? 치킨 먹을래? 삼겹살 먹을래? 아무거나 안 되지.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 정확히. 대안도 있어야 돼. 자, 근데 결정을 다 못해.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 다섯째, 독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어때? 이 안에서 이거 뭐 2명, 이거 뭐 3명, 뭐 여기 2명, 혹은 이 안에서 계속 고민해. 그럼 결국 어떻게? 엄마 맘대로 하죠. 자, 엄마 말이 다 맞는 말. 그리고 이율이 뭐 들어갑니까? 독재 들어갑니다. 자, 독재라는 단어 위에 있어요. 있어서 활용된 거죠. 자, 3번에는요. 3번에는 사실 B만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모든 대안에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매길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완비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볼게. 8번까지 보고. 자, 윗글을 바탕으로 시를 이해할 때 기억, 니은 어디 있습니까? 이 문단에 있네. 자, 시 나왔네. 2번에 디귿, 리을에 들어갈 단어 써야 되네. 자, 미음에 들어갈 내용 쓰래. 자,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에서 존재의 영역을 삼을 나, 타자라는 셋으로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자, 사르트르는 존재의 영역을 의식의 유무에 따라 인간 사물로 나누고 자, 의식에 있는 인간을 나와 타자로 구분했습니다. 자,
사물과 나로 나누고 나와 타자로 나눴지. 자, 타자를 나의 지옥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나에게 반드시 필요해. 자, 타자는 나한테 지옥이지만 꼭 필요해. 자, 왜 지옥이라고 했을까? 자, 사르트르는 존재의 영역을 즉자 존재, 자, 그 다음에 대자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즉자 존재는 타자로 인한 의식의 변화 가능성이 없어. 자, 즉자 존재는 돌멩이 같은 사물로 의식이 없으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없으나 뭐 긍정 부정 할 수 없고. 자, 그럼 뭐야? 뭐 관계를 맺을 수도 없어. 나에게 뭐 질문을 하지도 않아. 그냥 하나의 사물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대자 존재는 고정될 수 없는 존재로 계속 변화하며 본질적으로 자유와 초월을 의미합니다. 계속 어때? 우리가 같은 친구와의 관계도 혹은 뭐 엄마와의 관계도 계속 그 순간순간 변화하잖아. 그쵸? 자, 그래서 자유와 초월의 흠은 의식이 있을 때 가로치세요. 자, 의식을 지닌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정될 수 없는 존재인 대자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신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대자 존재로서의 인간은 의식 동그라미 자신을 소멸시키며 스스로를 넘어섭니다. 스스로를 넘어서는 게 뭐야? 초월. 답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초월을 경험한 인간은 내가 선택하는 거 뭐야? 자유. 답이죠. 본문 안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자, 사르트르는 대자 존재인 인간을 다시 나와 타자로 나누며 타자를 나를 바라보는 자로 정의했습니다. 자, 사르트르는 타자가 나와 짝을 이뤄 이 세계에 우연히 출현한다고 보았는데, 자, 사르트르는 신의 존재를 부정했기에 이러한 출현을 우연성 동그라미. 자, 그래서 타자가 시선을 통해 나의 사물점을 인정한 이미지로 만들어 고정하려고 보았으며, 인간은 나를 고정하려는 타자의 시선을 부정하기 위해 타자와 시선 투쟁을 벌이며 갈등 관계 별표 치세요. 그럼 어때? 뭐 어쩔 수 없어. 뭐 어떻게 항상 해피하겠어, 인간관계가. 갈등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르트르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타자를 거울 삼아 자신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은 다른 타자를 지속적으로 부정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인간은 자신이 타자와 다름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아상을 바꾸기도 하죠. 자,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자아에 대한 고정적 존재, 결핍과 결여를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 사르트르는 나와 타자가 갈등하지만 타자는 나와 내가 미처 모르는 나를 연결하는 중재자 동그라미. 자, 내 이미지는 타자의 시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 존재에 대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타인이 나를 보는 이미지로 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존재와 이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타자 별표. 자, 그래서 인간이 진정한 나를 알기 위해서는, 자, 키워드 잡아봐. 그럼 뭐 해야 돼? 관계를 맺어야만 나에 대해 알 수 있지. 그러니 뭐야? 갈등 관계도 키워드 되겠지. 자, 갑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 세모 치세요. 자, 우리가 지나가다 만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어요. 그럼 뭐야, 저 아줌마는? 뭐야, 저 학생은? 이러면서 지나갔겠지. 모르잖아. 서로를 인식하기 전의 관계잖아. 자, 근데 내가 이름을 불러줬다는 행위는 뭐야? 명명했다라는 행위는 알아간다는 거지. 관심을 가져간다는 거지. 관계를 맺는다는 거지.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꽃별표 치세요. 자, 정답 채점 기준 3번 봅시다. 타자와 관계를 맺으면 자기 모습을 성찰하는, 자, 타자 동그라미, 관계 동그라미. 자, 인간관계에서 자아 존재를 제공해주는 나와 타자의 갈등 동그라미. 갈등은 필요해. 갈등은 필수적이야. 라고 쓰시면 맞습니다. 자, 우리 9번, 10번은